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총선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여야 각 당 모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천 갈등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전국 움직임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중국이나 뭐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뒤늦게 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2주 전에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를 하고 또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도 검토를 중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좀 늦은 대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사후 만시지탄. 뭐 약방문이다 예, 뭐 그런 말도 그렇게 볼 있죠. 수 있어요. 사후 약방문. 예. 근데 저는 보는 게요. 옛날에 그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문재인이가 야당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결국 이제 정부 무능이 빚은 참사다. 예. 이렇게 계속 비판했거든요. 예. 저는 이 비판이 오히려 본인한테 적절하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이게 만약에 이번 사태가요. 만약에 일본에서 처음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국에서 생겼잖아요. 예. 우한.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처음 발병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 처음부터 일본인 출입하지 마. 아주 강력하게 대책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결국 중국 눈치 보는 현 주사파 좌파 정권은 중국 앞에만 서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본다고 지금 이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하물며 이게 러시아든 북한까지도 이게 국경 폐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인영이가 뭐랬어요. 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뭐 마스크도 300만 개 보내주고 근데 우리도 없는데 아니 어려울 때 친구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발병했으면 과연 이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표현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첫째 문제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 와중에 문재인이는 처음에는 이게 가짜뉴스를 단속해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가짜뉴스가 있어요. 정부가 제대로 이게 국민한테 설명도 안 하고 쏘기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반발한 걸 무조건 이게 가짜뉴스다. 이게 옛날에 정권에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며칠 전에는 야 이게 공수처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공수처가 지금 급하니까 공수처 타령을 국민의 되냐고. 생명이 지금 위급한데 그럼요. 따라서 저는 대응이 상당히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 간에는 그런 확산이 되는 그런 속도보다도 그 공포심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이것은 경로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도 그러니까 발열 전에도 발병 전에도 감염이 된다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주변에도 보면 이 공포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제 개학되면은 중국에서 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 지금 한 8만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막아버려야 하나? 일단 이게 저는 이런 병은요 조금 이게 과유불급이 해당 안 돼요. 이 말이 이게 보통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예방은 이게 과도 괜찮다 봐요. 좀 이게 과하다 할 정도로 중국인 입국을 막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MBN에 나가서 뭐라 했냐면 예. 도저히 이 정권은 세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세 가지. 예. 첫째는 이게 그 국가 간의 소통, 중국하고. 처음에 중국하고 소통이 안 돼서 전세기 띄우는 것도 우유곡절해가 연기되고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 국민 신나는 거 예. 이게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예. 이게 중국하고 소통이 진짜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처 간의 소통이 안 됐어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옛날 그런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이게 총리실이냐, 예. 뭐 보건복지부냐, 뭐 이게 질본이냐 어디냐. 예. 이게 부처 간의 소통이 없잖아요. 컨트롤 타워. 예. 이게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문제는 대국민 소통이 없었다. 예, 맞아요. 국민. 예. 처음에 뭐 천안에 간다 했다가 나중에 아산 진천을 옮기니까 물론 이 아산 진천
국민들이 정말 이게 저는 위대한 국민이다. 그 수용했잖아요. 대성적으로. 네. 근데 처음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소통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대책을 보면 한마디로 이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비판했더니 한 분이 댓글에 하나 쓰더라고. 자충우돌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락가락, 자충우돌 한마디로 이게 원칙이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키운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환자들의 그런 동선 같은 걸 파악을 해갖고 즉각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숨기면 안 되고 지금 중국도 숨기다가 저렇게 확산돼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비하도록 착착착착 어떤 그런 홍보 지침도 내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엉클어져 갖고 오락가락 갈팡질팡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문제가 박원순이 있죠. 예. 이 박원순이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메르스 할 때 기억나죠? 자기 전시 상태라고 전정 상태라고 예. 얼마나 이게 과하게 설치고 온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딱 터지니까 중국 이제 국민들이 우리 입국 하는 거 다 막자 했더니 야 어떻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느냐? 오히려 이게 중국 국민 그 입국 막는 거 있죠. 이걸 이게 비판하면서 옹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박원순가 이렇게 이게 오락가락이 되느냐? 이런 이게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WHO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예. 거기서 이제 국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하고 예. 일본도 이게 허베이성 걷다 온 사람 다 막고 러시아, 북한 다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제일 늦고 제일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마스크 저도 이게 뭐 마스크는 안 찢지만 아니 우리 국민도 없어 이게 풍기 현상으로 가격이 지금 이게 폭리 뭐 몇십 배 올랐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 300만 개 이런 거 이게 보면 과연 이게 자국민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이게 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지금 최근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그 전부터도 뭐 추미애 사태 이런 인사 칼춤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총선 민심에 아주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겠죠. 지금 상황 같아서는요. 이제 순수하게 정치 공학 선거 전략만 보면요. 물론 이제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빨리 이게 사태가 종식돼야 되지만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이 이렇게 우왕좌왕 대처하면 이게 급속도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2차 지금 이게 3차 감염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권은 저는 이게 완전히 운명을 좌우하는 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생명하고 신체고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경제는 이미 이 사태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이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후에 제가 이게 12시에도 택시 잡으러 가면요. 빈차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게 12시에 택시 못 잡았잖아요. 못 잡죠. 근데 지금 빈차밖에 없고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러면 이게 경제도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는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뭐 올스톱 상태로 지금 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치사율이 뭐 예를 들어 5%는 얼마 놓으면 지금 이게 감염자가 만약에 한 20명 막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이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뭐 사망자라든지 이렇게 놓았을 때는 민심을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왜 자기들에게 세월호 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째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가지고 지금 이게 6, 7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사망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확산되면요. 결국에 그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렇게 지금도 지지율 보니까 뭐 급전직하고 있죠. 최근에 갤럽 보니까 민주당이 33가요. 예, 34. 그리고 이 대통령도 뭐 41. 저는 10을 빼야 되지만 41이고 이게 부정이 50이잖아요. 거기서 10에서 15는 또 빼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비상이 걸린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황제라는 시진핑도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흔들흔들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진핑도 지금 난리 법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서 다 막으라고 막 봉쇄 조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들고 일어나면 몇천 명이 막 죽어나갈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시진핑이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중국의 통계는요. 우리나라 통계도 문재인 통계는 못 믿어요. 중국은 아예 믿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통계도 지금 거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장, 뭐 소득 주도 성장할 때 통계 주도 성장이다. 이런 말에서 통계를 조작하잖아요. 해석도 하고.
근데 그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하거든요. 아마 실제 그 사망자 수는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국도 정권이 흔들릴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냥 기침만 해도 우리는 이게 감기 들 정도로 중국에 비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아마 이제 시진핑이 흔들릴 정도면 문재인 체제는 무너질 수도 있는, 저는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에 문재인은 과거 통합민주신당인가요? 민주당인가요? 그때는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번에는 총리보다가 정세균 당신이 그 총 책임을 맡아서 하시오고 탁 떠넘겨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동문서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동문, 문재인이가 동쪽이라면 서답, 서쪽이 답이다. 항상 이 문재인하고 반대는 사람들. 문재인이가 동쪽이라고 우기면 서쪽이 예. 답인 거.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저는 아주 힘드네요. 문정문이라 그러거든요. 예. 옛날에 조적조라고 있잖아. 예, 조적조. 조국이 적은 과거의 조국 있잖아. 예. 지금 이게 문재인이 적은 과거의 문재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과거 문재인의 말은 맞는 말이 많아. 과거에는.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전혀 안 맞거든. 지금 하는 형태 있잖아. 검찰 개혁도 과거에 쓴 책만 보면 좋은 말 다 갖다 놔서.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검찰 탄압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염이나 이런 재난 대책도요. 과거에는 이게 뭐 이빠른 소리 비판만 했지만 본인이 해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가하는 이런 게 아닌가 행태가 이래 보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이분도 역시 그 학자들이 현장에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총리도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겨버리고. 근데 이런 때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옛날 오바마 봤잖아요. 빈 라덴 할 때 자기는 옆에 쭈그려 앉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책임자가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딱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게 대학에만 있던 교수 아닙니까? 교수들은 이론적으로 참모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현장 사령관 역할은 못합니다. 그걸 모든 정권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이 정권도 그 교수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박능우는 몇 번 교체하려 했는데 후임자가 검증에 걸려가지고 강경호하고요. 박능우는 이게 이번 사태 안 터졌으면 박능호가 누군지 아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저는 박능호하고 친한 분하고 제가 친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몇 번 교체될 아마 초창기부터 놓잖아요. 예.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강경화처럼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저는 자리만 지키는 인형처럼 이런 게 존재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도 옛날에 그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이럴 때 제대로 대처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컨트롤 타워나 이게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권도 이 사태로 지금 입조심, 몸조심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해찬이라든가 이인영 또 거기 무슨 원내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중국 편들면서 여러 얘기들 했잖아요. 뭐 외국인이냐 뭐냐, 뭐 중국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쩌고 하더니 한국당도 사실은 지금 말이 없는데 정치권도 좀 이런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잖아요. 지금 임시국회가 오늘 어떻게 뭐 협상을 하던가요? 빨리 국회도 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당은 물론 이제 그 비판하고 있죠. 중국인 출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이게 국내 출입을 왜 미리 안 막았느냐. 예. 좀 이게 과하다 정도로 골든타임 막았어야 된다. 이런 이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초당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검육소 직원을 봤더니 453명밖에 전국에 검육소 직원이. 예. 이 말은 이게 1인당 10만 명 이상의 검역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초당적으로 또 할 거는 국회나 이게 협조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거 이게 지원해 줄 거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현 정권이 잘못된 거는 나중에 국회에서 따져보는. 왜냐하면 이게 그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저는요, 소는 이게 잃어버리도록 외양간은 고쳐야 돼요. 예, 그럼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음에 또 잃을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대책은 앞으로 이게 좀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방역 체계 틀을 바꿔야 된다 봐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